안녕하세요. 나합격 유기농업기능사의 꽃새입니다. 파트 3 유기농업 일반에서 챕터 5 유기축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작물재배만 배우다가 마지막 파트에서 축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사실 축산에 대한 문제가 전체 60문제에서 최소한 3문제, 2문제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꼼꼼히 보셔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축산에 대한 개념을 같이 보고 할게요. 자, 유기농업 분야에서 축산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자연 순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경영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서의 유기축산의 개념은 자연 정화 기능을 통해 환경을 보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화, 그 다음에 가축의 건강함,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를 해요. 그래서 유기축산이란 천연 태생적 방법으로 가축을 사용하고 그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토지, 식물, 가축 간의 조화, 순환을 많이 보는데 코덱스 IFOAM 알고 계시죠? 이런 거에서 나온 것들을 얘기를 해보자면 축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수정란 이식이나 유전자 조작을 거치지 않고 가축의 자연스러운 것들을 이용하는데 화학비료, 농약을 거치지 않은 유전자 조작을 거치지 않은 사료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거에 근간으로 항생물질, 성장호르몬, 동물성 부산물, 동물의약품 등 인위적 학습 첨가물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사육 시설이 동물 복지를 고려한 그런 곳에서 이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료, 그 다음에 동물의약품, 호르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물 복지 이런 것들이 이용되는데 유기축산은 혼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유기농업에서 유기농산물로 생산된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교류하고 순환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보셨던 것처럼 유기축산물 좀 자세하게 보고 갈게요. 유기축산물이란 100% 비식용 유기가공품, 같은 말로 유기사료라고 하죠. 이런 걸 급여하고 일정한 인증 기준을 지켜 사육한 축산물을 유기축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유기축산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사육 장비, 사육 조건과 자급사료 기반, 전환기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무항생제 축산물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생제, 합성 항균제, 호르몬제 등이 포함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급여하지 않고 100% 유기 사료를 급여한 건 아니죠. 하지만 항생제, 합성 항균제, 호르몬 등 호르몬제만 사용하지 않은 그런 축산물이죠. 이분들도 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축사는 전환기간이 중요한데요. 이 전환기간을 좀 같이 보고 갈게요. 자, 농가가 유기축산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랬을 때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전환기간 이상을 두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전환기간의 기준이 인증기간의 감독이 시작된 시점부터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유기농업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공익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가서 저 이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알리고 그 다음에 유기축산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 사육기간이 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주 치사스럽지만 요게 기간이 나와요. 그래서 한우 같은 경우에는 송아지가 최소 12개월 그래서 12개월 이후에나 내가 시작하고 12개월 이후에나 이제 유기축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송아지는 6개월, 그 다음에 젖소는 차교유는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6개월, 그래서 돼지는 5개월 이것도 자유 나옵니다. 그리고 육개는 3주 이렇게 나오고 산란개는 3개월 이렇게 각각의 사육기간을 좀 알아두세요. 네, 유기축산의 사육 조건을 보고 가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보면 오염이 없는 지역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유기합성 농약, 그 다음에 그거와 함유된 동물 의약품이 자재가 축사 주변에 있으면 안 돼요. 또한 같은 축사 내에 유기 축산과 비유기 가축 번갈아 사육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로지 유기 가축만. 네, 그리고 이거 사육 조건은 충분한 활동 면적이 확보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면적 또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 채광,
쾌적한 환경이 되어야 되고 청결하고 위생적인 시설, 신선한 음수, 물이죠. 이게 급여돼야 되고 혹한 혹서 등 강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가축이 너무나 살기 좋은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세부 요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또한 가축별 시설 소요 면적들이 있습니다. 이 면적들 사실 다 외우기는 조금 어렵고 각각의 이제 성우 한 마리, 뭐 이런 육성우 두 마리 이 정도의 기본적인 마리수, 마리당 제곱미터 수, 번시구 이런 정도 한번 보시면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유기축산을 위한 핵심적인 용어 동물복지죠. 동물복지에 5대의 자유가 있습니다. 동물이 원하는 5대의 자유. 갈증 및 배고픔, 영양 결핍으로의 자유, 그다음에 불편함에 대한 자유, 고통, 상처, 질병으로 된 자유, 정상적인 행동의 표현의 자유, 두려움과 스트레스의 자유,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이 열, 물리적 환경, 화학적, 사회적, 토양, 생물학적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된 가축 분뇨 처리에 대한 걸 볼 텐데, 가축 사육 시 발생하는 가축 분뇨는 완전히 부속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하여서 농경지에 환원시켜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가축 분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오염시키면 적법하게 법률에 의한 처리를 받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기축산의 사료를 보고 갈게요. 자, 유기사료란 모든 원료 사료의 생산, 가공, 제조, 최종 배합된 사료 제조 시까지 반유기적 성분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급여 대상 가축의 자역 섭식 생리에 적합하게 제조된 유기사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료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돼요. 1, 2, 3. 조사료를 먼저 볼 거예요. 조사료는 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푸라기 이런 것들. 부피가 크고 거칠고 저렴해요. 그래서 조섬유 10% 이상인 거. 그래서 볏짚, 건초, 생초, 쌀리지, 청초 이런 것들이 조사료고요. 농어사료는 부피가 좋고 조섬유 함유가 적은 거. 단백질 배합 사료를 얘기해요. 영양소가 많은 거. 그래서 좀 비싸겠죠. 조사료보다는. 곡류들, 밀기류, 대두박, 깻묵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보충사료는 조사료와 농어사료로 좀 부족한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해주는 미네랄 같은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금, 골분, 항생물질, 비타민, 호르몬제 같은 거를 보충사료라고, 과학사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또한 배합에 따라서 단미사료, 배합사료 보고 가실 텐데 단미, 그래서 배합사료에 혼합되는 각각의 원료 하나하나의 사료를 단미사료라고 보실 거고요. 배합된 사료는 가축이 영양소에 맞게 혼합된 사료를 배합된 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법에서 제정된 유기배합 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의 종류에서 이제 곡물 부산물, 제약 부산물, 유지류, 방류에 따라서 각각의 물질들이 나눠 있어요. 이런 것들. 네, 또한 이제 유기배합 사료 중에서 보조사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료들, 항산화제, 뭐 이런 착색제, 추출제, 뭐 올리고당류, 효소제 이런 것들에 의한 것도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세분화된 그런 분류만 조금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TDN, 요거 벨포를 좀 쳐볼까요? 총 가소화 영양분. 유기물로서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탄단지가 소화 이용될 수 있는 양을 총합한 것을 얘기합니다. 사료, 가축 등 대사작용에 의해 이용되는 에너지를 가리키고요. 각각의 그런 사료마다 TDN, 초가소 영양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고 가세요. 네, 그 다음에 유기축산에 이제 잘 기르다가 질병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질병의 종류,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해서 보고 갈게요. 가축 감염병이 법정 감염병이 있습니다.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을 주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아닌 거 2종이다, 3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 같은 경우 우역, 우폐역, 구제역, 그 다음에 플루던병, 럼프스킨병 이렇게 있고 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렇게 있고 닭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셨던 AI,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여기까지가 1종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그 병을 조금 다시 볼게요. 구제역 같은 경우에 소, 돼지, 양, 염소 및 사슴 등이 발이 둘로 갈라진 동물, 우제류가 감염되는 질병이고 물집 수포가 생기며 24시간 이내에 침을 지지지 흘리게 되는 그런 게 구제역이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가 한데 겹쳐 있고 급사하거나 비틀어지는 증상을 가지고 있고, 소해면상 뇌증은 소에 발생하는 만성 신경성 이병으로 광우병, 프리온 질병이라고 불립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조류의 급성 전염병으로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서 각 100% 가까운 폐사를 나타낸다는 점. 요 네 가지 질병 정도는 알아두세요. 네, 그래서 이런 질병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가축의 품종과 계통을 적절히 선택을 해야 되고, 사육장 관리를,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타민과 모기물 교배를 통한 면역 기능을 증진시켜야 되고, 또한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나 기생충의 저항력 있는 품종을 선택해야 된다는 점. 특히 예방 백신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관리가 똑같아요. 사람이 병에 안 걸리면 어떻게 될까 생각했을 때 환경, 영양적인 면, 그 다음에 면역적인 기능 증진 등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요. 또한 이 동물 의약품 사용한 가축은 해당 약품의 효약 기간이 2배가 지나야지만 유기축산물로 인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그래서 많은 얘기가들이 있지만 생산성 촉진을 위해서 성장 촉진제, 호르몬제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가축에 있어서 꼬리 부분에 접착 밴드를 붙이거나 꼬리를 자르거나 이빨을 자르거나 같은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생산물의 품질 향상과 정통적인 생산 방법 유지를 위한 물리적인 것에는 할 수 있다는 점, 요거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기축산에 대한 이야기